안녕하세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모두 행복을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행복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뭔가 사전에서도 애매하게 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엄청 거창하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우리는 사실 도처에 행복이 있지만 잘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작고 하찮아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암흑기에는 내 인생에는 온통 불행뿐이야 라던가 늘 되는 일이 없는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떨 땐 로또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았고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돈 때문에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지금에 와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저는 여전히 사회가 정한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늙었네요. 하지만 전 지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했고요. 제가 찾은 답은 생각의 전환, 바로 이름하여 생각 핸들 꺾기였습니다. 이래도 짜증나고 저래도 짜증난다면 내가 다른 건 못 바꿔도 내 기분은 내가 바꿔보자 라는 불손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꽤 효과가 좋았습니다. 모두에게 통할지는 모르지만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허들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진짜 소소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통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것들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이 유행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 유행은 뭐랄까 억지로 만든 그런 소비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는 사실 자기 마음가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가짐에서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두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핸들을 확 꺾듯이 기분 좋은 생각들로 바꿔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하지만 그래 몇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어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회사에서 너무 불합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조용히 혼자 화장실에서 호흡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이 답답한 상황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일기는 사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데스노트였습니다. 매번 싫어하는 것들, 그날의 불만 사항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면 좀 더 무언가 해소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트에 직접 손으로 쓰는 방법을 하기 시작했고 컴퓨터에서 텍스트로 일기를 쓰는 것보다 손으로 쓰니까 좀 더 제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침마다 내가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뭐 내 고양이가 귀여워서 감사하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감사한 일들을 적어서 하기도 했는데 딱 하루에 3개만 적자. 그게 진짜 하찮거나 남들이 보면 우스운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한테 감사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언가를 하고 이 힘든 하루들을 보내는 이 모든 것들도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좀 더 감사 일기에서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매일 아침을 좀 더 개운하게 아, 내일 또 회사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많은 아침이 아니라 아, 잘 자고 일어났다. 아니면 잠을 좀 많이 못 잤을 때는 아,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내가 일어났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일단 상황 자체가 바뀌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진 않지만 그냥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쉽게 물론 의심을 하겠지만 쉽게 경험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엄청 염세주의자였고 불평불만도 진짜 많고 사람도 싫어하고 막 이런 정말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별거 아니고 거짓말 같은 것들로 시작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년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면서 그 덕질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 한 것도 있습니다.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분은 사람마다 전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게 자기한테는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의 평화, 인간관계의 뭐 화목함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자신, 자아의 뭐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든지 한쪽에 치우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하게 조금씩 굉장히 당연하고 이건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들도 사실 그것도 뭐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사실 행복한 일이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시간을 들여서 구매하게 되었을 때 기쁨도 행복이고 걸어가다가 날씨나 바람이 너무 딱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아마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SNS라고 하는 건 사실 엄청 좋은 기능도 있잖아요, 사실. 뭐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전에는 굉장히 한계적이었는데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건데 그렇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올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이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거에 아무리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도 사진을 검열하고 다시 찍고 해서 올리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좋은 모습들만 보이게 되니까 그것들을 너무 또 잘 보게 되니까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내 행복이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지 말라라고 해도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시골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니 시골에 들어가서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되니까 원한다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런 걸 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더 나한테는 큰 행복을 줘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평균이란 말을 했는데 사실 그 평균이란 것들이 누가 정하는 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시나요? 어떨 때 가장 내가 나답게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필사하고 있는 화면의 책은 의외로 그 반전의 제목을 가진 당신이 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쇼펜하우어 책인데요. 이 책은 내용도 역시 반전이 있는 내용들이고 쇼펜하우어의 소문과는 달리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뽑은 문장들을 한번 필사를 해보았고요. 만년필은 이번에 새로 구매한 트위스비 에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필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만년필에 대한 얘기를 꼭 남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행복인 만년필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만년필 쓱 보시고 저와 같은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수상한 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